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배분이란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함으로써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도 같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투자, 즉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TQQQ 100%나 속슬 100%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100%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죠. 앞으로는 자산 배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자산군과 비율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비중을 유지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 같은 6040 포트폴리오나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와 같은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것이 여기 속합니다. 장점으로는 거래가 적게 일어나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6040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주기로 했고 2분기가 되었습니다. 주식이 좀 오르고 채권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주식 비중이 65%가 됐고 채권은 35%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의 5%를 팔아서 채권을 삽니다. 3개월에 한 번만 거래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팔고 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회전율도 낮아서 안정적입니다. 거래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 리밸런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영원히 상승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영원히 하락만 하는 자산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투자하지 않는 걸로 해야겠죠.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큰 이유로 뽑는 것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입니다. 리밸런싱은 기본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팔고 그 돈으로 내린 것을 사기 때문에 자산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서 이득을 보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잘한다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접할 수 있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TQQQ에 몰빵하고 잃으면 헤헤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으니까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수익은 얻어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하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고 따라하면 국민연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전략적 자산 배분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특정 섹터가 엄청난 호황을 맞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쳐도 정해진 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주가 날아다니는데 좀 더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혹은 금리가 미쳤는데 채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꾹 참고 다음 리밸런싱 주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략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최근같이 주식 채권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식 채권이 같이 떨어지면 주식 하락 시에 채권으로 방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비율을 고정해 놓고 버티기라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큰 틀은 유지하되 전술적인 변화는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처럼 장기적인 자산 비중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60, 채권 40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니 앞으로 3에서 6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주식 비중을 65%나 70%로 늘리고 채권 비중을 30%까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측했던 기간이 끝나거나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원래의 60-40 비율로 돌아오는 거죠. 장점으로는 시장 예측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전략적 자산 배분만 고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러 나서는 셈이죠. 또 큰 틀은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변동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회가 보일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반대로 예측이 틀리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주식이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네 같은 상황이 오면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래 비용과 세금이 전략적 자산 배분보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또 상당한 시장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느낌이 좋은데 정도의 감으로 접근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자산 배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나 시장 심리, 기업 실적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전술적 자산 배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아주 적극적인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아예 정해진 자산 비중이 없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중을 아주 유연하게, 심지어는 0에서 100까지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유명한 전략으로 듀얼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정 자산의 과거 수익률, 그러니까 이걸 모멘텀이라고 보고 이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중에 더 많이 오른 곳에 투자하고 만약 둘 다 현금 또는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나빴다면 모든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식입니다. 추세를 따라서 강한 놈에 올라타고 약세장에서는 아예 빠져나와서 현금으로 대피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상승장에서 가장 강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현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대피할 수 있어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상당히 큰데요. 일명 휩소에 당하기 쉽습니다. 휩소란 톱날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며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분명히 오르는 추세인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지고 그래서 팔았더니 다시 오르는 상황에 계속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포지션을 바꾸다가 계좌만 녹아내리는 거죠. 또 잦은 거래로 인한 비용이 큽니다. 매월 혹은 매주 리밸런싱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익이 난 종목을 팔게 되면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할 수 있죠. 시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멘텀 전략을 쓰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달까지 모멘텀이 좋아서,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서 현금을 다 팔고 주식을 100%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주식이 하락하네요.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모멘텀도 떨어져서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면 주식을 다 손절하고 현금 100%를 보유해야 됩니다. 멘탈이 나만하지 않겠죠? 코어 위성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전략이고 다른 전략하고는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름 그대로 핵심과 위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서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70에서 90% 정도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코어 자산으로 채워서 안정적인 시장 수익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30% 정도 되는 소액을 위성 자산으로 구성해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거죠. 위성 자산은 특정 섹터, AI나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ETF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별 주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죠. 인덱스 투자만 해서 너무 지루해요. 이런 분들에게 자산의 대부분, 그러니까 메인 코어는 인덱스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소액만 다른 계좌로 옮겨서 단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코어 위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전략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코어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동적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자산 덕분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이 적고 위성 자산으로 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일부 위성 자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액티브 투자자를 경험해 보기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위성자산 선택과 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위성 투자가 실패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자산 배분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성 자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거나 너무 위험한 자산에만 투자하면 코어 위성 전략의 장점인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엔 위성 자산에서 소액으로 잘 매매하다가 물려서 본 계좌에서 물을 퍼다가 물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디가 코어고 어디가 위성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들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